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3월 28일 금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, 양시장 다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양시장 다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힘없이 밀리면서 결국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, 현물 쪽에서 외국인 순매도, 선물에서도 거의 8천억 가까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무게감을 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시장인데,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지 혹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도 같이 좀 구분을 해주시죠. 오늘 제 느낌은 되게 황당했다 내지는 이럴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 좀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황당한 시장. 네, 물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알람이 나올 수도 있겠고 네. 먼저 좀 선제적인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뺐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시장이라는 데는 약간 밀겠다 생각이 들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이렇게까지라는 거의 수준을 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네. 이번 주 초부터 사실 뭐 이번 우리 월요일 날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. 이번 주 들어서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관망 상태로 확 돌았다 이런 얘기. 그 전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14조씩 되던 코스피 거래 대금이 갑자기 6조, 8조 이런 식으로 줄어가지고 그랬는데 네. 오늘은 코스닥 5조예요. 그러니까 수요일쯤에 약간 회복이 됐었어요. 네.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늘쯤 되니까 뭐 거래 대금도 줄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중심의 현선물 매도가 집중되면서 사실 뭐 미국이 많이 빠져서 그랬어요. 뭐 이런 이유도 붙이기가 어려운 만큼 기습적인 뭐 어떻게 보면 예비 공매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. 네. 너무 좀 전반적으로 아마 놀라셔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시장의 호재라고 제가 여기 반도체를 가져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. 뭐 트렌드포스에서 2분기 돼선 이제 D램이나 낸드가 가격이 회복된다. 뭐 사실 이제 3월 28일 기준이면 1분기 거의 끝자락이니까 이제 내려가는 건 끝났고 2분기부터는 올라간다라는 것에 뭐 나름대로 반도체 쪽에 대한 희망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거 이상으로 기분 좋은 호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속보 비슷하게 나온 거였는데 네. 경북 지역 산불이 진화가 끝났다고. 네, 149시간, 149시간 만에 주부를 다 잡았다라고 속보가 뜨길래 아유, 너무 다행이네요.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슬펐지만 또 네.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. 역시 총력 단계로 뭐 매달리니까 또 생각보다 빨리 꺼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말 다행이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산불이 크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요.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여의도에서 찍잖아요. 네.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156배 면적이라고 합니다. 정말 여의도가 엄청나죠. 꽤 큰데요. 그러니까 이거의 150배 면적이 소실됐다고 하니까 정말 뭐 살아있을 때 경험했던 역대급의 산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 동안 사투를 벌이신 많은 분들께 진짜 뭐 네.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는 좀 넘겨서 다음 주에는 산불로 더 걱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. 네. 이렇게 반면에 하나씩 또 이렇게 네, 해결해 나가는 거죠. 한 네.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거죠. 네. 근데 악재라는 게 오늘 너무 이제 다음 주에 촘촘하게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3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. 공매도 시작됐을 때 정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할지 뭐 일단 지켜보자인데 네. 오늘 흐름이 이게 전초전이라고 하면 되게 세게 일단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트럼프발 이제 관세 이번 주 초에 자동차 관세가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. 시행은 4월 2일인가 3일이지만 어쨌든 며칠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한 방 좀 또 얻어맞았죠. 저기 지금 제목 보시면 나오지만 GM이 이틀 동안 11%가 빠졌는데 특히 오늘 새벽 사이에 7%가 빠졌어요. 네. 잘 아시겠지만 GM은 전체 100% 중에
국내 생산,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이 55%밖에 안 된대요. 그러니까 45%는 오히려 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있고요. 그렇죠.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미국으로 가져가면 이게 외국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. 관세를 맞게 생겼으니까 이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저 아래쪽 제목은 아침에 찍은 그 올인 거라 1.6%지만 사실 뭐 끝난 시간으로 보면 더 많이 밀려서 제가 밑에다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관세와 공매도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남은 정치 이벤트까지 네. 불확실성의 3대 요소가 삼각파도를 일으킨 날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. 진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네요. 악재가 너무 겹치고 겹쳐서. 그러면은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? 아 죄송해요. 하나 간단하게 더 있는데 네. 이게 참 악재로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제 AI 의심병이 지금 들었다. 최근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취소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컷오프하는 그런 물량이 나온 것도 있고요.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알리바바의 그 CEO가 미국이 왜 지나치게 저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광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한 다음부터 사실 AI 관련된 제반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. 우리나라로 보면 여전히 수주가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지만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상당히 안 좋고요. 네.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쪽으로 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데 큰 기대를 하면서 오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쪽도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. 이번 주 내내 안 좋았어서 AI에 의심병이 든 것도 하나의 큰 악재 중에 하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D램이라든가 낸드의 상승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지켜준 건 아니에요. 알고 보면 결국은 뭐 오늘 뉴스 중에 HBM 하이닉스 향 같은 경우는 다 팔렸다 올해 거 네. 그런 얘기 나왔는데도 뭐 반응이 정말 너무 없고. 근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해 물량이 다 이제 완판이잖아요. 네. 솔드아웃인데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의 수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쪽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큰 수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갖기가 좀 쉽지가 않다.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. 사실 올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픽스된 인컴에 대한 것들이 딱 정해졌을 때 네. 이게 지금 주가가 그냥 지금 상태보다 더 그냥 싸진다라고만 하면은 벌어들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밸류는 굉장히 싸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 이건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거든요. 그래서 네. 사실 지금 뭐 대단한 뭐 어떻게 보면 상반기 중에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벌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에 나오는 종목이 뭐 시가총액 삼성전자 40% 수준밖에 안 된다. 이런 건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, 솔직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가 네. 있을까요? 오늘 사실 안 좋은 쪽으로 특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보통 좋은 쪽을 얘기 드리면 종목들이 너무 좀 한계 부딪히는데 오늘은 사실 아까도 반가운 호재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불이 꺼지면 네. 다시 산림 녹화해야 되잖아요. 이게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나마는 어쨌든 그렇다고 민둥산으로 계속 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그래서 뭐 사료, 비료, 종묘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고요. 그리고 뭐 여야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재민들이 꽤 많이 나셨기 때문에 임시라도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들 관련주가 움직였고 오늘 되게 특이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먹는 약에 대한 부분이에요. 네. 예, 지금 대화제약은 얼마 전부터 먹는 항암제 쪽으로 해서 이제 기세가 좀 오른 종목이고요. KPS 같은 경우는 또 역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는데 둘 다 오늘 먹는 약의 기전이라는 의미에서 강세 종목들로 좀 특이하게 오른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LNG 쪽 관련해서도 뭐 이번 주 초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하루 더 연장해서 월화수를 지나고 갔거든요. 네.
그 뒤에 이제 관련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,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아직은 불확실하게 남아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그랬다나 봐요. 그러니까 대만을 거쳐서 왔는데 대만은 그냥 먼저 손들고 우리 이만큼 사겠다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그러면서 좀 압박하는. 그렇죠. 참여에 앞서서 우리 알래스카 LNG 이만큼 살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. 어떻게 보면 참 강매네요, 강매. 아나무 인식인데 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네요. 그래서 뭐 500만 톤 살 거냐, 700만 톤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지금 다음 주 바로 상호관세든 또 뭐 이런 것들이 막 걸려 있으니까 네. 주말 사이에라도 이런 걸로 뭐 조금 협상을 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좀 막연한 기대감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회사들은 개별 연담에서 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사들도 있었고 네. 오늘 철관주라든가 강관주들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요. 그리고 HBM은 아까 완판 소식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움직인 종목이 IMT라고 HBM 쪽에 무슨 그 소모품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 혼자 오늘 움직였어요. 그리고 신고가 종목으로는 특이한 게 이니텍은 저 KT 자회사인데요. 네. 시장에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성 자산은 1,000억이 넘는데 뭐 매각 금액은 800억대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가 그렇게 났던 걸로 기억하고요. 그리고 역시 이제 비료 사료 쪽, 뭐 씨앗 쪽으로 해서 농우바이오 52주 신고가 났고 뭐 일부 정치 테마 관련주 쪽에서 좀 강세를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 일부가 52주 신고가를 내는 상태였습니다. 근데 진짜 시장이 진짜 안 좋았다라고 저것만 봐도 느껴지는 게 대부분 다 종목들이 1,000억 이내 혹은 1,000억 근방에 있는 소형주들이고 뭐 모멘텀이 있어도 대부분 일부 종목들 몇 개만 좀 상승이 나오는 맞습니다. 네. 네, 그런 형태였네요.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저기까지는 신경 못 쓰는 정도의 수준?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뭐 1,000원 밑은 누가 이제 리포트를 잘 쓰지도 않고 추천의 의미로 내놓지도 않고 또 기관들과 외국인도 우리가 2,500개가 있지만 한 1,500개 이상은 사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매매 권역도 아닌 종목들이거든요. 너무 1년 가야 작으니까. 리포트 네. 하나도 안 나오는 종목들. 그런 것까지 굳이 매도를 때리고 뭐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섹터들이 그나마 선별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만한 포인트 좀 뭐가 있을까요? 이슈라던가 앞으로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. 오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바로 그냥 탁 그냥 임박해 있는 게 너무 뻔히 있는데 그건 뭐 체크라기보다는 진짜 상황이 딱 시작이 되는 월요일 날 공매도 또 4월 2일인가쯤으로 예정되는 상호관세. 네. 그러니까 상호관세도 우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. 나라별로 다 똑같지 않은 건데 네. 진짜 트럼프가 잘 모르고서 얘기했다고 우리는 치부하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관세가 4배가 높다라고 하는 걸 바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부가가치세 10%를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 사실 그런 부분 전혀 데이터가 없거든요. 그래서 4월 2일쯤 밤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그런 상호관세가 나라별로 아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더티 15라고 하는 그 무역수지 많이 일으키는 미국 대상으로 네. 그런 나라의 범주의 한 중간 정도에 지금 속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만만치 않은 관세류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거든요. 그게 지금 주말 사이에 얼마나 무마가 될 거냐, 누가 책임지고 할 거냐. 지금 뭐 그나마 총리가 다시 이제 상환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진짜 빨리 스피디하게 뭐가 돼가지고 그 발표하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진짜 급박할 것 같은데 3, 4일 사이에 뭐가 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 그 자체인 것 같고요. 탄핵과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사실 이 3대 이벤트가 다음 주에 딱 거의 다 우리한테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침 결과를 낼지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, 이게. 오늘 마치 그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대해서 했던 이 스탠스가 월요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야 이거
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그나마 뭐 산불 이슈가 좀 잦아들어서 너무 다행인데 옛날 같으면 연말이나 1월 달만 해도 그랬거든요. 우리가 한 2천 단수명 오늘 뭐 2,500 초반 이렇게까지 장이 밀리니까 네. 시장이 밀리면 그 우리 탄핵 있고 계엄 있고 그때쯤에는 막 시장이 불안하면 증한기금 들어올 거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쪽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. 그렇죠. 장이 이렇게 우수수 빠진다 그래도 누가 지금 증한기금이나 증한채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채권 안정기금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나라 시장 너무 밀리는 거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지금 뭐 추경 얘기만 나오고 저쪽에 물론 급하지만 저쪽에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런 거에 지금 다 꽂혀 있다 보니까 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민한 대응과 뭐 방어책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. 관세 부분도 그래요.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25%씩 근데 말이 진짜 그렇지 25% 관세를 맞으니까 그냥 차가 25% 비싸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현대차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 투자 발표를 했을 때 네. 너희는 관세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관세 25% 매긴 거잖아요. 근데 그거가 원래 트럼프 방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네. 같이 좀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게 네.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 예외에 현대차가 포함될 가능성은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는데 네. 워낙에 또 하루 꼴로 말이 바뀌시는 분이어서 이게 네. 이 작구가 참 차이가 그 미디어마다 다른 게요. 그러니까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부분을 클로즈업을 한 데가 있고 그 앞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어서 네. 작구의 해석이 조금 저는 뭐 CNN을 보고 본 게 아니라 좀 애매해요. 사실은 트럼프의 말대로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낼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여기에서 생산해갖고 갖고 오는 현대차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총합으로 얘기를 한 건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렇게 치면 사실 GM 같은 데도 자국산 브랜드니까 너네 미국에 뭐 한국에서 만들고 와도 허용해준다 관세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주면 뭐 좋죠. 근데 네. 그 부분이 결국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려면 뭐 지금 사실 여러 언론들은 자기 입맛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생각과 의중을 마치 그의 진심인 듯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. 네. 많은 언론들이 이제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렇게 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가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4월 한 2일 밤 이렇게 발표되는 팩트에서 결국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저렇게 가운데 글 보세요. 총 관세율이 40~50%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를테면 3천만 원짜리 차가 한 4,500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수요가 급감을 할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이게 지금 완전히 뭐 난리 났다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생각은 현대차가 원가 경쟁력도 있고 지금 미국의 연산 한 100만 대까지도 캐파를 늘려놨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네. 이게 너무 요율이 크다 보니까 당장 차를 살려던 사람이 쌉이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이 차량 수요라는 게 어떻게 급하게 오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도 테슬라야 물론 비껴 있다고 들 빠졌는데 뭐 우리 이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그 중고차 업체들만 올랐다 그러잖아요. 중고차 렌트카 업체 네, 막 그런 이런. 애들은 오히려 신차 안 사면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네. 올랐다고 하니까 참 이게 희한하게 물론 이렇게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에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요율이 너무 좀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. 그리고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이제 이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그러니까요. 계속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인데 역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제가 이런 불평을 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제가 수원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.
네. 아, 그 중간에 법원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8차선 길이 한 2차선만 뚫려가지고 오가는데 너무 힘들어요. 어, 이런 일상적인 아, 그거는 불편함까지. 정말 아무도 아닌데 네. 그냥 제가 발부른 투정인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네. 어떤 결론이든 좀 빨리 나야지 증권시장은 그렇죠. 그거에 또 걸맞게 대응이 나오겠죠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너무 오래 끌어지니까 예, 시장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은 그래도 네.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도 네.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앞으로의 향후 시장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말씀대로 불확실성이 제고되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장이 이 상태면 어차피 안 좋은 얘기는 주가에 거의 다 녹아 있으니 더 실망하고 더 슬퍼하고 더 안 좋을 거를 굳이 반영을 많이 할 게 있느냐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공매도 걱정돼 가지고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지금 요새 대차 잔고가 막 늘어나니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 다음 코너에 나오신 분은 역발상을 해야 된다. 2차전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매도 시작되면 오히려 반전의 수급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. 그러니까 둘 다 한쪽은 맞고 둘 다 한쪽 어느 부분 맞고 어느 부분 틀린 게 이게 상존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서도 시각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답은 모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죠. 지금 당장은. 네. 너도 나도 답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우긴다라는 게 크게 목소리가 나오는 분이 이기는 시장이 아니게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딱 하나 그래도 다음 주에 명확해지는 거잖아요. 이게 뭔가 딱 정해져서 관세 우리 몇 프로 뭐 공매도 시작되니까 이 정도만큼 때리네. 또 어쨌든 뭐 정치 이벤트도 어떤 식으로 말 결론이 난다고 하면 시장은 그 순간 놀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결국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다음 주 중에 오히려 바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 뭐 반전의 수급을 과연 또 다른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야지 이걸 개인들이 뭐 바닥에서 훑어가지고서 올린다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죠. 어려운 네. 과정이라서 이번 주에 갑자기 변심한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뀔까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일인데 분명히 또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. 당연히 오늘 끝난 시장만 보면은 다음 주 공매도와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서 주말 사이에 노심초사하시면서 내가 금요일 날 장 끝나기 전에라도 좀 줄일 거 그랬나 뭐 이런 생각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주식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이번 주말 정말 편치 않게 대부분도 보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전혀 믿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. 시장이라는 데가 참 묘해가지고 전부 다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을 약간 회피하는 식의 기동이 나와요. 그러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. 항상. 잠깐 방심하고 아우 이제 됐어라고 하는 순간 그 후미를 노리죠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표정 관리를 하기도 어렵지만 이 주말에 계속 조금 긴장을 유지하면서 보내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 끝은 월요일날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.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가님들이 그렇잖아요. 사실 걱정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결국은 그렇게 걱정되고 불안하시지만 매수한 사람은 개인밖에 없어요. 네. 걱정은 되는데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매수하시고 어떻게든 인내하시고 계시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낮에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린 건 저 정말 못나서 요새 대응이 정말 기민하지 못하고 힘든데 딱 하나 한 2, 30년 있으면서 느낀 거 하나는 이런 장 가끔 오는데 버티실 생각이었으면 제발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버티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유명한 글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. 제일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좋은 거는
어떻게든 저점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투자자님들 대부분이 좋죠. 지금 싸졌으니까 좋은데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재원이 리소스가 마련이 돼 있어야지 좋죠. 근데 그거를 막 레버리지 지르고 뭐 대출 받아서 지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돈이 다행히 좀 여윳돈이 현금으로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초반에 약간 불확실성의 어떤 절정에서 나오는 현상에서 뭐 이탈하는 세력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수급을 역이용해서 좀 저점에서 하시는 뭐 그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없으시다고 하면 여유가 없으시면 최소한 끝까지 내가 견뎌보겠어라는 마음 자세 정도 멘탈 관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종목 이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했군요. 네, 오늘 관심 있게 이 사실, 다음 주. 네, 네, 다음 주 뭐 음. 어떤 관심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뭐 잠깐 날들 좀 보니까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은 지금 열린 세상이 돼가지고요. 네.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그 중국 내 기업인들도 만났잖아요. 근데 글로벌 CEO 회동이라는 걸 또 개최를 해서 네. 아까 사진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시진핑의 왼쪽 5번째 앉아 있던데 상당히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결국은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미국하고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포용하는 뭐 그런 그리고 것들 오히려 이게 미국이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좀 여러 글로벌 CEO들이 중국 시장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. 분들 있을 네. 수 있죠. 당연히 우리나라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우리 생각은 이제 미국에 완전히 기대고 있는 게 많긴 한데 무역 규모의 그 비중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대등하면서 20%대 한 초중반 요 정도의 싸움이거든요. 원래는 우리가 그렇죠. 옛날에 7, 80년대야 뭐 미국 중심이었다가 또 한 10년 전 이쯤엔 중국을 확 갔다가 네. 요새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는 분위기인데 그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엄마 좋아 아빠 좋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지 그냥 제3지대에 있는 글로벌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미국이 저렇게 못 살게 굴면 중국 가서 뭐 사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? 그렇죠.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. 네. 자 어쨌든 저쨌든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신고가 나고 수급이 들어온 섹터는 저 한알령 관련된 섹터인 것 같아요. 엔터 주식들이 그래도 신고가 좀 났고 뭐 컨텐츠 회사 하다못해 저 오늘 관영 언론이라고 하는 저 황구시보가 네. 사실 우리나라 까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기관지인데 저기가 폭삭 속았다가 그렇게 드라마가 훌륭하다며 칭찬을 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최종회를 앞두고 있는 그 폭삭 속았다 만든 펜엔터가 오늘 10%대 네. 후반까지 올랐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고 저 포스터는 4월 12일날 13일날 하이난이라는 데서 있는 워터밤이니까 아마 물쇼 같은데 제 생각엔 네. 저기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한 7, 8팀이 초대받았거든요. 네. 그 팬데믹 때 전후에서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. 최근 몇 년 동안 저렇게 초대받아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한알령 해제 징조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어쨌든 HBM 물량이 완판됐기 때문에 그 내년도 물량도 상반기 내 마무리된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 것도 상반기 한 6월 달 이론적으로는 내년 거 살 사람 미리 다 정한다 이런 개념이라서 저는 물론 이제 더 이상 캐파 대비해서 뭐 가격을 더 올리거나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는 한계점도 일부 지적을 하시지만 그만큼 안정된 실적이 픽스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. 강건이라고 말은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역학구도상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알래스카 저쪽 참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한적이나마 좀 해볼게라는 정도의 의사는 좀 던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몇 개 안 되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을 보면 역시 저런 쪽 강관, 철관, 뭐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는 그나마 좀 제한적인 매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산불은 어쨌든 종료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이제 재건이라든가 또 산림 녹화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일부
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오른쪽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강당 같은 데 있는 저 천막 같은 임시 보호인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계실 수만은 없으니까 모듈러 주택이 상당히 많이 급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뭐 반도체, LNG, 경구용 또 치료제, SMR, 휴머노이드, 유리기판 뭐 얘네들이 다음 주에 다 갑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시장이 바닥을 물론 언제 확인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우리 명석하신 분들이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. 바닥도 모르는데 왜 나와서 얘기하지?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유 원래 그래요. 뭐 어려워요.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맞추면은 이제 신이죠. 네. 그러면 제가 저기 월가 가서 뭐 진행하고 있겠죠. 하여튼 네.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바닥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올라갈 때 누가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거야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섹터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